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월달 과정 시작합니다. 5월달 일반적으로 심화 과정 이렇게 해요. 심화 과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쉬운 내용은 빨리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3, 4월 과정에서는 기본서하고 필기노트, 이제 필기노트를 주로 했고, 기본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런 보지 마십시오.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기본서 보면 짜증만 날 수 있어요. 보지 말고, 필기노트가 많이 이렇게 손에 익혔을 거, 눈에 익혀있고 손때가 묻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필기노트를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고, 5, 6월달, 7, 8월달, 그러니까 2순환에 걸쳐서 요 필수서라고 요거 노란 책 이거 가지고 합니다. 요 앞에 PPT에 띄어준 것도 요 필수서 내용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서 가져오시고, 그러면 여기 필기노트는 여러분이 이제 손때가 묻었으니까 여러분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필기노트를 봅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을 거니까요. 자, 가볼게요. 자, 파트 1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페이지 수가 이제 4페이지부터 해서 이제 부동산학의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부동산학의 총론에서는 이렇게 4개의 파트를 공부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학의 체계, 두 번째 개념, 분류, 특성. 체계는 잘못했어요? 체계는 크게 문제되지 않고 개념, 분류, 특성 요 3개 파트에서 한 문제씩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체계에서 어쩌다 한 번씩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체계에서. 체계는 지금 볼 필요 없는 거고, 부동산의 개념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고,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분류와 주택의 분류 이렇게 나눠지는데, 주택의 분류는 어쩌다 한 번씩 4, 5년에 한 번씩,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올해 출제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토지의 분류, 토지의 용어가 가장 중요. 토지의 분류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정보법에서 나누는 거 28개 지목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저에게 배우는 것은 토지의 용어, 핵지, 나지 이런 거. 근데 주로 토지의 용어가 출제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부터 갈 건데, 체계는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체계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개념부터 이제 보도록 합시다. 개념부터. 그럼 개념. 자, 몇 페이지인가요? 개념은, 자, 페이지 수가 제가 명시를 안 해놨네요. 자, 몇 페이지냐면 8페이지부터입니다. 부동산의 개념. 그럼 부동산의 개념인데 8페이지가 개념인데, 이 부동산의 개념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냐면, 부동산학은 전부 다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동산은 복합 개념이다 그러잖아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부동산 관련 모든 것은 복합 개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시험은 이 부동산의 개념이 1번 타대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개가 나와야 돼요. 법경기. 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기술적을 다른 말로 물리적. 이 3개를 결합한 것을 우리는 복합 개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 3가지를 결합한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시험은 이렇게 나오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을 체계화시켰다.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요. 이 3개를 결합했다. 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데, 이 법률적 개념이 뭐고 기술적이 뭐고 경제적이 뭔가 그걸 물어본다고. 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다시 2개로 나눠요.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는 우리말이고 한자말로 하면 협의. 넓은 의미도 우리말이고 한자말로 하면 강의. 아직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협의니 강의니 이런 말 출제하지 않았다.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협의의 부동산 한자말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뭐? 강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나오지 않고, 다른 시험에서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강의의 부동산 이렇게 출제하고 있어요.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뭐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인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민법상 부동산. 그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라고.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그 민법에서는 2가지를 부동산으로 보는 거야. 토지하고 뭡니까? 정착물. 토지하고 정착물. 그 정착물은 토지 정착물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제 민법상 부동산. 그러면 네 가지가 똑같다 했잖아요. 어떻게 똑같냐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정착물, 또 협의의 부동산 네 가지가 똑같다. 최근에 출제는 이렇게 출제하죠. 아주 쉽게 이 부분에서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OXO. 토지와 그 정착물은 민법상 부동산이다. OXO. 자, 그렇게 출제. 그러면 좁은 의미 나왔으니까 넓은 의미 나오겠네. 분위기 너무 이상한데요. 평상시 하도록 하십시오. 너무 좀 경직돼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데 5월 5일날 굳은 마음을 먹고 왔습니까? 5월 5일날? 대부분 5월 1일날 굳은 마음 먹고 이미 다 흐트러졌을 건데 작심 3일이니까 그러면 1일날, 5일날, 10일날, 15일날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습니까? 아, 그런가 보네요. 좀 있으면 흩어질 건데 좀 있으면 2시간 끝나고 한 3명 가고 그럴 건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 평상시 하던 대로 졸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넓은 의미의 부동산.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 뭘 하나 더한 거라고. 여기다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걸 더한다고. 준부동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시험은 여기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복합 개념 부동산 이렇게 나열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법률적 개념은 끝났어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준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정착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끝나는 거야. 근데 시험은 정착물, 준부동산 얘가 1번 타자가 아니라 법률적 개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1번 타자예요. 다음 두 번째 이제 경제적 개념은 부동산을 토지를 경제적으로 보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야.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 그다음에 소비재, 상품 이렇게 5가지를 말하는 게 뭡니까? 경제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은 이 5가지만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생산재를 생산 요소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상품을 재화라고 한다는 거.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낸다고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요거 5가지 나열하면 되고, 또는 이렇게 내요. 생산재,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OXO. 좀 더 어렵게 나오면 토지가 부동산이죠? 토지는 생산재이면서 소비재이다. OXO. 왜? 토지를, 부동산을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재도 있고 되고 소비재도 되니까. 22회 때 시험 문제가 그거예요. 22회 때 이렇게 냈다고.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OX, X. 생산재도 되고 소비재도 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5가지만 나열하면 되고 자산이 무엇인가, 자본이 뭔가, 싸그리 무시. 그냥 타이틀만 알면 된다. 그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토지는, 부동산은 재화이다. OXO. 재화가 상품이니까. 이렇게요. 토지를 상품화해서, 토지를 상품처럼 사고 파는 공기업 하나 있죠. 토지를 상품 만들어서 사고 파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개발 토지를 수용해서 그걸 상품 만들어 택지로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게 토지가 상품이다, 재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기술적 개념,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 있는 그대로 여기 4개 공자 유양 그랬잖아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렇게. 환경이 뭔데요? 위치가 뭔데요? 자연이 뭔데요? 이런 거 안 물어본다. 가끔씩 공간에 대해서 물어볼 뿐이다. 그 복합개념의 부동산은 이렇게 틀을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게, 이렇게 이제 틀 잡은 게 가장 중요하고, 소속 찾아가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있는 건 4개는 기술적 개념. 여기 지워졌지만 5개는 경제적 개념. 그러면 좁은 의미, 넓은 의미, 그 다음에 토지, 그 다음에 정착물, 그 다음에 준부동산 전부 다 무슨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 정착물을 주면서, 준부동산을 주면서, 토지를 주면서, 정착물을 대표한 게 건물이거든. 그럼 건물을 주면서 3개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물어봐요.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법률적. 정착물, 토지, 준부동산, 건물. 이런 것들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러면 구별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정착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준부동산 개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면 부동산의 개념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이 3가지를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 여기서 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 자, 여기 부동산의 개념은 31회 때 출제하고 32회 때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100% 출제하는데
31회 때는 여기서 끝났어요. 부동산의 개념이 여기서 31회 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을 구별하라고 나왔다고 그렇게. 작년에는 31회 때 여기서 끝.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의 개념은. 그래서 이 표를 반드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자, 끝났고 여러분 먹이고 이 다음에 또 하겠지만 또 이 다음에는 빨리 가는 거지. 빨리. 이제.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 비교 대상이 2개 나온다고. 부동산학 개념 공부하면서 복합이란 말이 처음에 막 등장한다고.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또 뭐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이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비교 대상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세 가지는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아까 금방 공부했잖아요. 법경기 이 세 개를 결합한 것을 말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전혀 다른 말. 그럼 복합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 나와야 돼요. 토지 건물. 토지도 부동산이고 건물도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 2개인데 우리가 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할 때, 그다음에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이럴 때 이 2개를 하나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하나로. 그것을 복합 부동산 이렇게 불러요. 분명히 법적으로는 부동산 몇 개입니까? 2개인데 토지와 건물이 2개인데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개념을 우리는 복합 부동산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할 때, 거래할 때 이게 2개를 싸잡아서 하나로 본다. 복합 부동산. 여기 2번 일괄평가로 나왔는데 이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나온 게 이제 복합 건물. 여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2개를 짬뽕해서 틀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복합 부동산이란 법경기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고 복합 개념 나오면 법경기 복합 부동산 나오면 토지 건물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 뒤에 이어지는 건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복합 건물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 지난주에 복합 건물을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난주 뭐 할 때 있을까요? 공부할 때 있겠지 뭐. 이 복합 건물은 아직 우리 시험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복합 건물이 무슨 말인가 이런 건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복합 건물은 지난주에 감정 평가할 때 이제 했었다고. 네. 일단 복합 건물의 뜻부터 하나의 건물인데 2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인 건물 이것을 복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 건물. 여기 하나의 건물인데 상가 부분 4층까지 나머지는 주택. 요거는 상가,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택 이런 것을 주상복합 건물 그러잖아요. 이건 아직 한 번 나오지 않았죠. 그럼 주상복합 건물을 지난주에 뭐 할 때 배웠냐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그러면 제7조에 감정평가 원칙 감정평가할 때 첫 번째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그게 원칙이야.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라.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이 2가지가 토지와 건물이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다. 일체로 거래된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요 일괄평가라고.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이 일괄평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복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가치를 달리해. 그럼 감정평가 규칙 제7조 2항 3항을 보면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복합건물이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잖아요.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복합건물은 구분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일괄평가, 구분평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굳이 따지보면 복합부동산은 일괄평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복합건물은 구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가지 이제 개념이 다 끝났어요. 세 가지 비교가. 근데 아주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요 2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잠시 멈추고 처음 배운 거 아니니까 물론 처음 오신 분도 있겠지만 자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를 보면 이게 이제 올해 나올 확률은 매우 높으니까요. 감정평가의 원칙 중에 하나가 제7조를 보면 감정평가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라. 그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개별평가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는 개별평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별평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개별평가란 말은 없고 감정평가할 때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원칙이야. 한 4번 나오지 이 말이. 그럼 원칙 나오면 예외 나오겠네. 예외. 자
자,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요. 토지 있습니다. 건물 있습니다. 그럼 원칙은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걸 이제 개별 평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외가 몇 개 나오던가요? 3개 나와요. 어떻게 3개 나오냐면 이 두 개가 용도상 불가분한 게 있다. 토지 건물이. 그러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일괄 평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가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구분평가.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구분해서 평가하는 경우를 제가 쭉 나열해 드렸어요. 산림, 선박, 공장, 1필지가 2헥지 이상 됐다. 전면과 후면의 이용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걸 이야기했다고. 그다음 마지막에 부분평가라는 게 있었죠. 물론 감정평가 규칙에는 개별, 일괄, 구분, 부분평가란 말이 없어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평가는 이런 그림이 기억나야 되죠. 100번지 토지인데 그런데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근데 이 부분만 평가해야 되는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분평가. 어떤 경우에 이 부분만 수용됐다. 이 부분만 도시계획 시설에 저쪽도 수용됐다. 그럼 이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우리는 부분평가 이렇게 불렀다. 시험은 개별평가, 일괄평가 나오지 않는다. 이 개별평가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일괄평가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평가는 가치를 달리하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부분평가는 대상 물건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있죠? 그래요. 근데 기억이 없는 것처럼 그러면 제가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면 의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필수서 156쪽 가봅시다. 필수서 156쪽. 필수서 156쪽 하단부로 가면 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2항 분류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개별평가라고 나왔는데 개별평가란 말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시험은 오른쪽에 있는 거.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일괄평가란 말은 없죠? 일괄평가란 말은 없는데 오른쪽에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이 있는 경우는 일괄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시험은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를 낸다고. 그러면 있다 해야 돼. 있다. 그러면서 그럼 이때 2번은 뭐라고 써놨는데 그것까지는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157쪽 가면 구분평가 나왔습니다.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명칭은 없다고 그랬어요. 오른쪽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사례 나왔네. 사례. 제가 금방 언급했던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분평가. 부분평가는 1번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2번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죠. 1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되어 수용될 경우 저쪽 부분에 대해서 보상평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부분평가다. 부분평가. 근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냈다고. 1필지의 토지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이 저촉되어 수용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평가할 수 없다. OX, X. 평가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이제 다시 온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에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뜻을 받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보면서 비교하면서 감정평가 규칙 제7조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우리 필수서를 이제 계속 가보면 예?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이제 큰 틀을 잡았으니까 복합 개념의 큰 틀을 잡았으니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가야지. 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두 개로 나눠지죠.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다른 말로 민법상 부동산, 토지하고 그 정착물. 토지가 뭐냐라면 말 안 내요. 토지는 뭐냐고 안 내고 정착물이 된단 말이에요. 정착물. 정착물이 빈번하게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정착물 공부하기 전에 정착물 나오면 그러면 법률적 개념이라는 거. 정착물 나오면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정착물은 법률적 개념입니다. 법률적 개념이면서 좁은 의미다, 넓은 의미다, 좁은 의미다, 좁은 의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정착물에서는 토지 정착물을 물어본다. 토지 정착물. 왜? 이 정착물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니까 토지 정착물이죠. 그 개념이 나왔는데 요 토지 정착 개념 요거는 안 중요해요. 요거는 예전에 나왔고 요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에 뭐가 달라붙어 있는 거, 토지에 항구적으로 고정적으로,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토지가 아니었으나 토지에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쉽게 이동할 수 없이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 이런 것들을 정착물. 부가가치를 더한 토지 계량물 이런 건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 이걸 토지 정착물. 그럼 이거 반대로 해서 가면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임시적 일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러면 토지 정착물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건 내는 시기는 지났어요 이제. 그럼 이제 두 번째 정착물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토지 정착물의 구분, 유형.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 거지 주로. 그러니까 정착물에서는 토지 정착물 개념, 토지 정착물의 구분, 그다음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는 게 나와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 정착물의 구분 기준, 근데 뒤에 부동산이 붙었냐? 미치겠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토지 정착물의 구분. 요거 필기노트 가지고 공부할 때 그림 그렸잖아요. 그림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이게. 예. 그다음에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토지 정착물에서 중요한 것, 토지 정착물의 구분, 이거 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지금 보면 여기 건물, 명의발급 같은 수목, 등기된 임목, 판례한 농작물, 수목, 다년생 식물, 자연식생, 돌담, 교량, 국어, 포장 등 이거 정착물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정착물인데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야. 구분. 하나는 독립정착물이고 하나는 종속정착물이고. 그래서 이 자체가 여기 D 안 내고 이 자체 이렇게 이걸 우리 시험에서 4번이나 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정착물하고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하고 구분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게 무슨 말일까? 여기다 우리 필기노트에서 공부했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필기노트에서 여기 이제 1번지 토지다 그랬다고. 1번지 토지. 그럼 1번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했다 해서 포장. 그러니까 포장한 지가 이 건물 지어진 지가 50년 됐다면 이 포장이 50년 된 거야. 그 포장은 토지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라고.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도 50년 됐습니다.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야.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제 돌담, 담장,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정착물. 얘도 50년 됐으니까. 그리고 마당이 너무 밋밋해서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 수목. 얘도 정착물. 얘도 50년 됐으니까. 그리고 위에 토지부터 해서 1번지 토지를 지나서 밑에 토지까지 물이 흘러가는데 막 비가 많이 오면 막 넘치니까 물이 흘러가기 위해서 조그만 수로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요거 이제 국어 그런다. 국어. 얘도 한 40년 됐습니다. 그럼 1번지 토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근데 사람이 갖다 붙인 게 5개를 붙인 거야. 자, 1번 건물. 이 건물이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그리고 2번이 포장. 저기 포장한 거, 아스팔트 이런 거 이제 포장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3번이 3번이 돌담. 돌담을 담장, 울타리 그런다고. 그다음에 4번이 나무. 나무는 우리말, 한자말은 수목.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5번이 국어. 이렇게. 그러면 1번지 토지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몇 개가 더 붙였어요? 5개 붙였잖아요. 여기에 50년 됐거든, 전부 다. 그러면 이건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고정적으로 붙어 있는 거야. 이걸 정착물이라고 그래. 그럼 토지 정착물이 이제 개념이 끝난 거야. 아, 토지 정착물은 토지에 없었는데 사람이 갖다 붙인 물건이구나. 항구적 의도성을 가지고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토지 정착물의 개념이야. 근데 나눈다는 거야. 어떻게?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은 나눠진다는 거야. 그럼 독립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독립됐다는 소리야.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에 종속되어 있다.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두 개 나눈 거라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4번 나왔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구분된다. OX? 그렇고 4번 냈다고. 그 4번 내다가 이제 5번째는 뭘 내냐면 이렇게 내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 이게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는 정착물은 없다. OX? X 있잖아요. 있지, 이렇게. 또 그렇게 내요. 그러니까 정착물 나오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독립정착물, 정착물인가요? 정착물. 종속정착물, 정착물인가요? 정착물. 둘 다 정착물의 성격이 다르다는 소리. 성격이. 여러분 지금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 우리 강사학원의 수강생이죠? 근데 성격이 다르잖아요. 일부는 주간반, 일부는 야간반. 그래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맞잖아요? 일부는 주간반, 일부는 야간. 선생님 나는 주간, 야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등록할 때 나는 야간반, 주간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지, 그거. 그럼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이제 개념이 끝났어요. 그럼 독립정착물이 뭔데?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된다. 독립성 인정된다. 종속정착물 정착물인데 근데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앞으로 나올 시험이니까. 그럼 독립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하고 독립됐다. 토지하고 별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낸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종속정착물은 또 정착물인데 성격이 토지로부터 독립성 인정되지 않으니까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니까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독립정착물의 뜻, 종속정착물의 뜻이 끝났어요. 그럼 독립정착물이 어떤 게 독립정착물인가? 최소한 여기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 건물 정착물입니까? 정착물.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명인방물 갖춘 수목의 집단 또는 수목. 이 나무가 명인방물 갖추면 누구 거라고 이름표를 붙여놓으면 이게 명인방물이야. 누구 거라고 이름 붙여놓고 그러면 토지하고 별개로 보겠다. 이거 독립정착물. 나무를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등기할 수 있다. 등기된 임목. 요거 우리 시험은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그랬다고. 나무를 등기할 수 있다니까? 그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야. 그러니까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한 나무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또 판례한 농작물 뭐 이 정도. 최소한 요 4개. 이 4개는 독립정착물에 속한다는 거. 독립정착물에 속한단 말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는 거. 됐죠? 예? 그러면 시험은 명인방을 갖춘 수목은 등기된 임목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없다. 토지와 별개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린 말.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일까요? 아니죠. 토지하고 독립됐으니까.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 아닙니다. 토지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별도의 공시수단으로 공시합니다. 토지 등기하고 건물도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별도로 공시수단으로 공시한다.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이다. 그럼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토지의 별개니까. 그럼 여기 있는 말, 2번, 3번 있는 말, 반대가 종속정착물이야. 반대가. 그럼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분이다. 토지의 구성 부분이다. 토지의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토지하고 별도로 공시수단으로 공시하지 않는다.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정반대니까 두 개를 다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독립정착물 이해되면 종속정착물 이해할 필요 없다. 반대로 하면 되니까. 그럼 뭐가 종속정착물인데? 나무, 수목, 단연성 식물, 자연식생. 이게 나무란 소리야, 이게. 돌담. 꼭 돌담이라 할 필요 없잖아요. 담장, 울타리. 이렇게. 교량. 다리죠, 다리. 국어, 포장, 제방. 수도 없이 많이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종속정착물이다. 그럼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2번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된다. 됐죠? 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착물 이렇게 5개 나눠놨는데 이 건물 정착물인가요? 정착물.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독립정착물.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 있다. 나머지는 2, 3, 4, 5.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하셔야죠. 내용. 그럼 종속 정착물은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최근에 요 나무 가지고 이제 물어본다고. 나무입니다. 나무. 그냥 나무예요. 나무. 그냥 이렇게 나무가 나오면 이거 정착물입니까? 아닙니까? 정착물이요. 무슨 정착물? 종속 정착물. 그 나무를 등기합니다. 등기합니다. 명인방법을 갖춥니다. 그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좋죠. 나무는 종속정착물인데 나무를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러면 독립정착물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지 않고 이렇게 낸다고. 나무를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등기하면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OX? O. 됐죠? 최근에 평가사 시험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렇게 한다고. 나무를 명인방법을 갖춘다 하더라도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OX? X. 나무를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정착물이 돼서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자, 정착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끝났어요.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착물 나오면. 자, 이제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라고 했는데 얘는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여기 이제 부동산, 준부동산 빼버리고 정착물의 구분 기준, 준자까지 있어야 되겠네. 부동산 빼버리고. 그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잘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했던 게 이거 배웠어요. 이거 배웠다고. 제가 덧버스으로서 이런 것도 다 잘못했네요. 이거 배웠다고.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는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임차인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 했었다고.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기억이 없으면 이제 보자고요. 이거 지금 잘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덧버쓰면서 제가 이거 정리하지 않고 왔네. 왜 이렇게 실수를 했을까? 자, 봅시다. 부착 방법이 있고 물건의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 나왔습니까? 설치 의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당사자의 관계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설치 의도가 들어가고 설치 의도. 설치 의도가 이렇게 있고 이제 정규 3, 4월 과정까지는 이제 이 말을 제가 했다고. 여러분 이제 기억이 없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 정착물의 구분 기준 자체가 중요성이 없는데 이 중에서 중요성이 있는 게 부착 방법 그 다음에 당사자의 관계 이 정도가 중요성이 있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건물 봐봐요. 건물. 이 건물을 보면 그러면 건물에 지금 이 건물에 엄청나게 많은 게 붙어 있어요. 형광등 붙어 있죠. 모니터 붙어 있죠. 스피커 붙어 있죠. 선풍기 붙어 있죠. 시계 붙어 있죠. 달력 붙어 있죠.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 뒤에 보면 사물함도 붙어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 붙어 있는 것들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따져보겠다는 소리야. 따져본다. 그게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부착 방법이에요. 어떻게 부착되어 있는가? 부착 방법. 그럼 정착물이 되려면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항구적으로, 고정적으로. 그냥 헐렁하게 쉽게 제거할 수 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닌 거라고. 그럼 달력하고 거울하고 액자는 딱 달라붙어 있습니까?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부착 방법을 보면 분리 제거할 때 이 말은 건물에 형광등이 달라붙어 있는데 분리 제거할 때 그 말이에요. 화장실에 가면 그러면 변기도 있고 세면대도 있고 거울도 있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걸 분리 제거하는 거야. 분리 제거. 그때 어떤 형태를 보이는가? 물리적 손상이 있다.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수도꼭지를 떼내봐요. 떼내면 화장실 벽에 홈이 파인다고. 그게 물리적 손상이 있는 거야. 그런데 화장실에 혹시라도 거울 같은 게 달라붙어 있다. 그럼 이렇게 걸어져 있는 거, 딱 달라붙은 게 아니라 걸어져 있는 거. 그것은 떼낼 때 쉽게 떼내지잖아요. 그냥 뚫어내면 되니까 이렇게. 거울, 달력, 액자, 그림 이런 것은 쉽게 떼낸다고. 무슨 말 했죠? 그때는 손상이 없다고. 그런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또는 물리적 손상이 없으나 효용 감소가 있으면 이것은 정착물로 본다는 거야.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라고. 자, 그럼 무슨 뜻일까?
세면장에 가가지고, 예, 화장실에 가가지고, 요 수도꼭지를 떼봐요. 그럼 여기 홈이 파요, 안 파요? 파이죠. 그게 물리적 손상이 있는 거라. 그럼 무조건 정차물이야. 기는. 자, 또는 분리 제거하는데 기능 효용 감소는, 물리적 손상은 없어요. 근데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온다. 이 형광등을 이렇게 떼내면 건물에 어떠한 손상도 없다고요. 어떠한 손상도 없는데, 근데 이 형광등이 없다면 밤에 여기서 수업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져요. 이 형광등이 없다 하더라도 이 건물은 건물이에요. 근데 형광등이 없으면, 전기 배선 같은 게 없으면, 그럼 이 건물의 효용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정차물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정차물이야.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있다? 정차물. 물리적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왔다? 뭐요? 정차물. 됐지요? 이제 그거 하나. 그럼 여기 봐요. 제가 이걸 써볼게요. 정차물의 구분계수로 부착 방법. 부착 방법은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있다. 이 말은 건물에 홈이 파인다. 손상이 있다. 그럼 무조건 정차물. 또는 물리적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떼냈더니 건물의 효용에, 건물의 기능에 감소를 가져왔다. 감소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정차물이야. 이렇게 되면 정차물. 정차물로 본다. 근데 이거 반대로 해볼까요? 물리적 손상이 없대요. 분리 제거할 때 어떠한 물리적 손상도 없다. 그리고 또는의 반도가 는 또는 아닙니다. 그리고입니다. 또는의 반도가. 그리고 기능 효용 감소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뭘까? 그림, 달력, 액자, 거울 이런 거라고. 그럼 얘는 정차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면 건물하고 별개인 동산으로 본다. 이렇게. 자, 이게 부착 방법입니다. 자, 2번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 없고가 그리고잖아요. 효용 기능의 감소가 없으면 동산으로 취급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잘못됐는데 물건의 성격. 물건의 성격은 이 물건이 이 건물에 항구적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그러면 정차물로 보는 거야.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 특정 장소에 맞게끔 갖다 붙였다. 그러면 그것은 정차물로 보겠다는 소리야. 여러분들, 건물마다 건물마다 창문 틀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럼 이 창문 틀은 이 건물에 맞게끔 갖다 붙인 거라고. 이런 것은 정차물로 보겠다는 소리야. 응? 자, 그게 물건의 성격이야. 물건의 성격이 잘못됐으니까 첫 봐요.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맞도록 고안되어 부착됐다면 정차물로 취급한다. 중요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의도. 설치 의도가 일시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차물로 보지 않아요. 근데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정차물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당사자의 관계. 당사자의 관계에서는 이거죠. 임차인이 설치했냐, 임대인이 설치했냐. 그 임대인은 이 건물의 주인이야. 그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설치했다고. 그러면 정차물. 임차인이 설치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만 편리하게 위해서 설치한 거라고. 여기 블라인드가 설치됐다고 봐요. 햇빛이 들어오니까 블라인드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썬팅 같은 걸 해놨는데 그 블라인드를 설치했다고 봐요. 임차인이. 그럼 임차인은 항구적으로 블라인드 설치할 목적이 아니라고. 임대차 기간 동안만 블라인드 설치할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임대차 기간 동안만 항구적입니까? 일시적입니까? 일시적. 그럼 정차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야. 그래서 임차인 설치한 물건을 임차인 정차물이라고 하는데 이 임차인 정차물은 원칙적으로 정차물로 보지 않는다. 그 뭘로 본다? 동산으로 취급한다. 동산. 이 블라인드, 임차인 설치한 블라인드는 정차물로 보지 않는다. 동산으로 본다. 그럼 누구 것까? 임차인 거야. 임차인 거. 임차인 거. 임차인 설치했으니까 이사 갈 때 임차인이 방 빼고 나갈 때 가져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정차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뭐 합의, 계약, 의사표시가 있다면 정차물로 취급한다 그러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기 블라인드를 설치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 찾아가서 블라인드 설치할 때 200만 원 들어간다. 반땡 합시다. 반땡. 나 100만 원, 당신 100만 원. 그러니까 임대인이 안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면 내가 그대로 놓고 갈게요. 그런다고. 그러면 임차인이 설치했지만 항구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때는 정차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게 예외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차물로 봅니까? 아니요. 정차물로 보지 않습니다. 동산으로 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정차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정착물에 관한 겁니다. 정착물. 그러면 정착물까지 끝났습니다. 이 화면이 좀 잘못돼서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은 반드시 기억할 건 요거. 시험 지문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이것 자체가 단독문이 나올 일은 없어요. 그러면 단독문이 나오면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겠죠.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면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는 단독문이 나왔죠, 여기는. 근데 이제 요 자체가 단독문이 나오지 않고 여기는 지문 들어가죠. 지문 들어가면 요거예요. 부착 방법.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이거 디테일하게 해줬으니까 다시 해볼게요. 부착 방법은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데, 근데 부착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건이 건물에 달라붙어 있는데 분리 제거했다. 그랬더니 물리적 손상이 있다. 건물에 물리적 손상이 있다. 또는 물리적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건물의 기능 효용 감소를 가져온다. 그렇게 되면 그 물건은 건물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게 정착물이라는 소리야. 정착물. 근데 이제 반대로 어떠한 물리적 손상도 없다. 그리고 없어도 기능 효용 감소가 없다. 그게 그림, 액자, 달력, 거울이라고. 뒤에 시계가 없다고 해서, 뒤에 거울이 없다고 해서, 뒤에 액자가 없다고 해서, 뒤에 건물에 달력이 없다고 해서 건물의 효용이 감소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도 없고 그리고 기능 효용 감소가 없다면 그것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착물이 끝나고 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좁은 의미의 분산이 다 끝난 거예요. 좁은 의미의 분산 토지하고 그 정착물인데 토지는 뭐냐고 안 물어볼 거니까. 그럼 이제 넓은 의미의 분산으로 가야지.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뭘 더한 것이다? 중부동산이라는 걸 더한 거라고. 중부동산. 그럼 이제 중부동산을 이제 가지고 물어본다고. 중부동산. 그럼 중부동산이 나오면 여기 볼래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필수서에 있는 거고 요 밑에는 필수서에 없는 거라고. 그럼 중부동산이 주면서 물어본다고. 중부동산이 법률적 개념이냐 경제적 개념이냐 물어봐요. 그럼 중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입니까? 경제적 개념입니까? 법률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야지. 법률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중부동산이 협의의 부동산이냐 강의의 부동산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중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개념이면서 이 법률적 개념은 두 개로 나누잖아요. 협의하고 강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중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입니까? 강의의 부동산입니까? 강의의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하지. 의미하셨죠? 이렇게. 요거 이제 잘 내니까. 그럼 이제 중부동산만 알면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분산 되잖아요. 넓은 의미의 분산이란 좁은 의미의 분산이란 뭘 더한 것인가? 중부동산을 더한 거니까. 좁은 의미의 분산은 아까 했잖아요. 토지하고 그 정착물 배웠잖아요. 그럼 중부동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중부동산은 요 개념을 잘 내요. 중부동산 동그라미 2번이 종류인데 요 개념을 잘 낸다고. 중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닌데 그런데 부동산에 준한다.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게 중부동산이야. 그러니까 중부동산은 민법의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으로 공시한다면 그럼 너희들도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부동산을 간주하겠다. 부동산에 준하겠다. 부동산을 의지하겠다. 이러한 특정한 동산 등을 준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공장재단, 강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선박, 어업고 이런 건데 자동차가, 항공기가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죠. 부동산이 아닌데 얘들은 동산이라 뭐 동산인데 얘들을 등기하거나 등록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도 부동산에 준하겠다. 법적으로만. 이게 준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본질이 분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닌데 너희들이 토지나 건물처럼 즉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한다면 너희들은 법적 효과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걸 준부동산. 다시 읽어볼게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그 정착물이야. 근데 민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법이라 했지만 그럼 자동차에 관한 법률, 뭐 강업재단, 재단법에 강업재단, 재단법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다고. 이런 법률을 보면 얘들이 등기나 등록한다면 부동산처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 공시 방법으로 공시하여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하는 특정한 동산들. 특정한 동산이 자동차, 항공기 이런 것이 특정한 동산이잖아요. 핸드폰도 동산이고 자동차도 동산인데 핸드폰은 준부동산을 보지 않죠. 일부 특정한 동산만 준부동산을 보겠다. 이게 2번이 준부동산의 종류.
공장재단, 강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어업권, 강업권, 임목 등. 어업권과 강업권이 뭐가 부동산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권리잖아요. 근데 얘를 등기한다면 너희들은 법적으로만 부동산처럼 해주겠다. 이게 준부동산. 자, 뭐 이거 큰 밑에 3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잖아요. 어업권은 이거는 이거 본질이 권리인데 등기하면 뭘로 보겠다? 준부동산으로 보겠다. 그럼 어업권은 민법상 토지처럼 취급해 주겠다. OX? O?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자, 준부동산은 개념이 중요하고 일본이 중요하고 다 끝났어요. 여기 밑에 볼까요? 공장재단, 강업재단, 자동차, 항공기 등은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한다. OX? O. 여기에 우리 시험 지문이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얘들이 준부동산이잖아요. 준부동산. 그럼 얘들은 부동산에 준하에 취급한다. 이게 준부동산이다 이 뜻이라고. 어업권은 준부동산. 그럼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가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어업권이 준부동산이니까 토지처럼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토지처럼 해주겠다. 야, 이런 것들이 준부동산 관련된 시험 지문이고 가장 중요한 말은 준부동산의 개념. 자, 마무리.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인데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으로서 좁은 의미의 분산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OX? X.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1교시 끝내고 자, 이어서 계속 이어서 합니다. 10분 쉬었다.